엄청나게 배우려고 한다. 그러래. 도대체 제가 누군지 알아야죠? 성씨도 대단히 실례입니다만 피선생님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린 마음. 두근두근 하면서 만나 뵀는데 아주 친절하셔요. 홀딱 그냥 젊은 마음에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랬던 어른이 저 스승입니다. 저하고는 24살 차이입니다. 지금 몇 살인지 아시겠죠? 84살입니다. 그러니까 24살 차이인데 이 어른이 그 나이를 무시하고 저를 가까이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계시겠지만 제자에 대해서 조금 잔잔하게 적혀있어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교직에는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6년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희문고등학교.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실업계로 들어갔어요. 실업계로 들어가서 LG그룹에서 한 40년 각 분야를 거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화학,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전기, 그리고 그룹 전체, 그러다가 컴퓨터 회사로 LG그룹에는 LG CN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9년 동안 그 회사를 사장으로서 하다가 96년도에 그만뒀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온 적이 있고 그 뒤로는 IT 업계에 여러 가지 협회를 만들고 지도를 하고 지내다가 그만두면서부터 글 쓰기 시작했어요. 그 근처는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이유를 보면 선생님 곁을 떠나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익을 챙기고 돈을 버는 그런 세계에서 몸담았던 이단자입니다.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는 바오로예요. 부인했어요. 저 밥벌이도 안 되는데 시만 써가지고 서술만 써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선생님은 어떻게 길러내냐 봅시다. 그 이전에 교실에서 어떻게 인상이죠. 여러분도 대개 아시다시피 그 어른은 키가 조그만하시고요. 그 대신 목소리가 우렁차셔요. 캉캉하셔요. 사실은 오늘은 이 자리에 50세 때 저 결혼식에 축사해 주셨던 걸 생생하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중들은 제가 대학에서 한 15년 동안 가르친 사람들 중에 시대 중에 시대의 하나입니다. 이분은 대단히 충실하고 조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인께서 안심하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은 절대로 탈선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보장을 합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그 비교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좀 빠르게 말을 하신대요. 50세 때는 정말 정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정에 넘치고 성실하게. 그러니 제자로서의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매일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턱 밑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 질문을 해 올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으로서 제가 제일 예뻐 보이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질문도 하고 이러니까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두 번째 한 게 선생님 때 그때 회기동에 계셨어요.
있어요. 동대문이에요. 거기를 주말이 되면 슬슬 놀러 갑니다. 가면은 한동안 가기 시작하니까 따님 서영이가 제가 가면은 아빠 영대학생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귀에 정정합니다. 그 신이 나서 섬이 나면 찾아뵙고 그러죠. 또 하나 제가 거둔 거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교과서를 내시는데 심부름 해드렸어요. 그때 전성범 교수라든지 돌아가셨으면 이병근 교수 서에서 거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해 한두 번 명절 때 저는 해서 댁으로 찾아 문안드렸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때 제 아들이 저 있으면 아들 또 미국에 있는 아들 둘 다 데리고 꼬마일 때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만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를 이 어른이 어떻게 거들어 주셨는가 하면 고맙죠. 우선 조교로 남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교로 남아가면은 굶어 죽겠습니다. 제 동생들이 있고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지금 무역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바로 데려와서 김고등학교로 소개를 해줬어요. 아직 젊은 24살짜리 학생을 고등학교에 김고등학교 선생으로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김고등학교에 영어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 교사 체질이 아닌가 봐요. 결국 빠져나왔죠. 그랬는데 그 뒤에도 선생님은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반도 호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롯데 호텔이 있는데죠. 오너라 갔습니다. 전에는 학교로 돌아오게 어디 좋은 데 있습니까? 있어 와. 그래도 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거절을 했어요. 이 선생님께 제가 말씀하신 거를 받들지 못한 경우 그만이 아닙니다. 자네는 글을 써야 되네? 뭘 또 무슨 재주로 글을 씁니까? 이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지내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세월이 지났는데 하필이면 제가 결혼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 만 26살 때 우리 나이로 27이죠. 그때 약혼식과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이분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 약혼식과 결혼식 둘을 다 축사해 주신 그런 고마운 스승이 어디 계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IT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던 시대입니다. 언젠가 하면 1986년, 7년.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나요? 세계적인 사례를 전부 모아서 제가 글을 썼어요. 다음에 나옵니다만 요겁니다. 그 이 책을 선생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런 책 썼습니다. 거기에 머릿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쭉 나오는데 이걸 읽으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부터는 그냥 안 두시는 게 자네는 꼭 글을 써야 돼. 안 돼.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서 10년이 지나도 한 줄도 못 썼어요. 86년도 96년도까지 전혀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만큼 저는 산업계에 헌신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 말씀은 아주 귀중하게 들리는데도 깃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 어른이 이 동창들 전체 모인 90세 때 탄신일에 밖에 나오니까 이 김군이 대작을 지금 쓰고 있네 그러셨다고요. 그거는 응급결에 예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 뒤로부터 저는 문학을 주종공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문학이겠지만 그 뒤에 죄송합니다. 이 순서가 음악의 글 가운데에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 하니까요. 지금 저희 집에 걸려있는 연가 제1절입니다. 선생님이 그 글씨 잘 쓰시는 제자분한테서 이걸 써온 거를 걸어놓은 것을 보시고 자네 하나 가지고 가게. 돈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셔요. 그럼 갖다 놓으면 지금도 우리 안방에 그대로 걸려있고 매일 보면서 봄철의 그 연가 첫 구절을 계속 읽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필에 대해서 쓰시는 말씀이 계시거든요. 수필이 어떤 거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음악 문집을 전부 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일일이 읽는 거는 그냥 두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그 여러 가지 이 아사코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사코 이야기는 저는 사실 그 내용보다는요 3번이나 안 만났을 걸 후회하는 장면. 얼마나 서글픈 누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서 봤더니 아이더라 이거예요. 그 언저리가 참 페이토스가 있어요. 애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연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 스필이지만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연정이 아니고 그 애잔한 느낌, 그거를 좋아했습니다. 또 글씨가 작아 놓으니까 2년에 나오는 이야기, 이건 뭐 그냥 느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거는 이거는 여자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선수한 의미로 여자를 좋아한 거지 어떤 욕망이나 다른 뜻이 있은 거 아니에요. 멀리 두고 좋아하시요. 가장 좋아하시는 분 엄마예요. 아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잘 기억도 안 남을 텐데 뭐 이번에 글의 구석구석에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뭘까요? 역시 여자 소영이 딸이죠. 엄마와 딸이 겹쳐집니다. 상당히 그 재밌는데 그러면서 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좋아하던 여러 고대 시인 또 현대 시인 많죠. 그 중에서 황진이를 또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에 황진이 그 행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진짜 플레이 굿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시를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국내고 외국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찾았습니다. 저희가 찾아배울 때마다 꼭 방 한구석에 사진이 하나 걸려 계세요. 누굴까요? 소영이. 보세요. 이분이 누구시죠? 잉그리드 버그. 한때 성처녀라고 그랬죠? 성스러운 역할을 하도 많이 해서 예쁘다고 그랬고 거룩하다고 했던 아름다운 여성이죠. 스웨덴의 여성인데 근데 이분도 역시 행실을 보면 세 번이나 결혼을 했고요. 유명한 셀즈니크라든지 여러 영화 감독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다시 하고 아들 딸들이 성이 다른 아들 딸들이 여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연히도 선생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잉그리드 버그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우선 보기에 참 맑아요. 아마 선생님도 그 맑은 거 바라면 좋아하실 거예요.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국인으로. 누굴까요?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마리아 엘리자베스 2세의 2살 때 모습입니다. 이 어른이 나중에 그렇죠. 지난 4월 21일이 90세 탄신입니다. 이번에 한번 서울로 오셨죠? 그때 영국 대사관에 초청받으셨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 그때 제 느끼는 선생님 마음속에는 뭔가 이 맑은 거, 순진한 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뭐 여왕이라고 해도 여왕 권세 하나도 안 썼잖아요. 아주 순정으로 자기 남편을 잘 위해가면서 아들, 딸들 잘 위해서 가장 창지주권하고 있는 여왕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여인상은 아까 말씀드린 최고 유배 외국인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하고 선생님을 옆에 배우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금화의 글을 전부 다 보시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굉장히 과장이면서도 그 원인이나 연유를 알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정우 교수님께서 지난달 말에 발간하신 비전득 뭐이죠? 정식으로 한번 소개하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동서고금을 통한 여러 전기를 제 스스로도 쓰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렇게 쓴 전기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시를 또 선생님의 수필을 선생님의 번역문을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이처럼 착실하게 분석하고 어떤 부분은 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잘 둘러서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창피하지 않게 또 반대평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소개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동서고금의 시나 수필에 대한 이론도 소개하신 책. 이 책만큼 좋은 거는 아직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LG그룹의 구인의 부작용 양대 창업자 전기를 2권을 안행을 했습니다. 시중에 안 팔리기 때문에 그냥 소위 명품 진품에 속하게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책을 내면서도 참 이 편견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 교수가 쓰신 거는 학계를 대표해서도 또 우리나라의 문단을 다시 되돌려보는 면에서도 꼭 읽어보실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할게요. 뭐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생략해. 시론도 금화의 시론, 스필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정호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저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보시기도 하고요. 이거 명시집을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어 작가가 셰익스피어입니다. 제 졸업할 적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인공의 심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쓰다가 그냥 완성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셰익스피어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도 셰익스피어를 좋아했어요. 불행히도 선생님께서 셰익스피어를 강의하실 때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하고 우연히 같아진 거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이츠라든지 바이런이라든지 소위 나라가 망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애를 쓰던 시인들 이분들도 좋아해요.
선생님 속에 아마 항쟁의 의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서정적인 시도 이 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 시인 중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시카와 타쿠고쿠라는 젊은 시인이었는데 그 당시 젊었죠. 역시 이 어른께서도 그분 아주 하셔요. 그래서 이거 좀 이름만 들어도 이 시집 내가 좋아하는 시 그 목차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사셔서 보시면 그 번역하신 것이 정말 명령입니다. 원뜻을 살려가면서 한 시로 멋지게 부를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 참 힘들어요. 저도 제가 쓴 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요즘은 제가 직접 영시를 써서 외국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영시 첫 시집이 나올 겁니다. 한 50여 편을 실었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편씩 지금 만들어서 아는 분들한테 나눕니다. 왜 영어로 쓰느냐? 제 한국말 실력은 아무리 해도 선생님 못 따라가겠고 영어로는 친구들이 외국에 많으니까 보내면 답이 와요. 교통 나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보내면 미안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계속 쓰고 있는데 영어로 쓰다 보니까 한글로 시를 쓰기가 힘들어지죠. 이게 또 큰일이에요. 그러나 뭘 하든 간에 저로 하여금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걸 또 번역을 하고 경영이론을 쓰고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게 한 데는 기천주 교수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금도 글 하나 쓸 때마다 이 피선생님은 어떻게 쓸까? 내가 그만큼 맑게 쓸 수 있을까? 그만큼 단어를 엄선해가지고 쓸 수 있을까? 꾸밈없이 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번 글은 꾸밈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순전한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시, 수필 이걸 쓰신 분이고 한때 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실 적에 그 사람 보고 내 나오지 마라 그랬네. 왜 그러셨습니까? 정치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더럽히고 마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그분 포기하셨어요. 이름을 들리기 실만한 분이지만 어떤 인물 보면 선생님은 순박하고 질소하고 절금하고 그리고 솔직한 가운데 거짓말을 잃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거는 하시는데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시는 산소에 가면 시비로서 적혀 있죠. 어떤 경지로 사셨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좀 간단한 걸로 가죠. 금화의 옛모소 망원동 시절 손자와 지내던 시절 여기 보시면 이 피수영 교수와 같이 서 계신 거 보이죠? 94년도 키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95세인데 제가 불행히도 선생님하고 사진을 하나도 찍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직립지하세입니다만 허리가 굽어가지고요. 젊을 때부터 병이 나가지고
사진을 기피했어요. 저는 못 찍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천만다행. 사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선생님 댁을 찾아갈 때마다 소중한 선물 주셔요. 민족에 있는 건 공책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줄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사모님께서 자수를 하셔요. 사모님이 또 가면 주셔요. 그래서 그것도 소중히 가지고 있고 전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모일 때 이런 제자들이 잔뜩 모였는데 10년 전이죠. 이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석병준 교수님 뭐 아주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시고 오늘 꼭 나오셔야 될 분이 못 나오시거든요. 지난번에 배울 때도 좀 힘이 약해 보였는데 어쨌든 이런 마지막으로 제가 영시 지었던 거, 선생님을 주제로 해서 영시 지은 거예요.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By karma I met my master P. 선생님이 배웠다 이거죠? 인연으로. 그런데 when I applied for a college to law, 그렇죠? 공부하려고 대학 들어갈 때 배웠다 이거죠? 자, 이건 너무 길게 할 거 없죠? 아니, 좋아요.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My master lectured English literature to me. 영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 뺑소니를 하도 해서 그 중에 몇 개밖에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in a clear and ringing voice, 왜죠? attractive to you, 그리운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쩡쩡 울리는 목소리, 밝은 목소리를 그렇게 강의도 이러시고 말씀하셔도 그러시고 잘 안 되네요. 제가 지은 시를 제가 모두 이게 문제예요. 나이가 들어서 쓰면요 제가 지은 건 아는데 그걸 못 외워요. 그게 문제죠.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고 이걸 계속 썼는데 이게 무슨 흉내를 냈느냐면요 열넉줄이고 열넉줄은 소나타의 형식이에요. 다만 라이밍만은 그 A, B 형태로 해야 되는 이거는 A, B를 A와 그 다음 B 이 구절적으로 B와 B는 했는데 그 중간에 라이밍을 쓰기는 했어요. 일부러 그럴 거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일종의 소네트 형식을 취합니다. 사실 시를 쓰다 보니까 완전히 소네트에 맞춰서 라이밍까지 맞춰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라이밍을 나중에 맞추다 보니까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으면 왜 합니까? 그래서 안 한 경우가 생겼는데 선생님 경우에는 워낙 그 제가 사모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귀찮게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마지막 구절만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늦게서 시와 글을 소설을 쓰면서 그 늦게 쓴 것을 후회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저도 유명한 작가가 됐을 텐데 병아리 작가로서 실생을 끝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낭만할 게 아닙니다. 제가 84세에도 시를 시작했고요. 꼭 1년이 됐고 이번에 시집이 영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장편소설 선생님 하도 쓰라 그러셔서
한국인의 뿌리를 캐는 소설을, 역사소설이에요. 환단의 후예라는 것을 6권짜리를 써서 내고, 그 내면서 선생님이 원고를 다 읽으셨어요.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못 읽겠다고 그 읽으실 분을 돈을 주고 사셨더라고요. 그러고선 격찬을 해주셨어요. 그래 용기를 얻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다시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이걸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나왔어요. 환단의 후예. 환은 환인, 환웅의 환자고, 나는 단군의 단자. 환단의 후예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이 환단의 후예라는 게 대단해요. 동이민족으로서 동부가 일본, 한국, 만주, 북, 중국 이거 전체를 누비는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후예니까 통일신라까지의 선조 때부터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적은 소설입니다. 마음속에는 불 닦고 영웅전을 쓴다 이렇게 하고 썼는데 혼났죠. 근데 그걸 지금 제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좀 해달라고는 못하겠대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지금 3분의 2를 했습니다. 다 끝나면 외국에서 출판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84세가 너무 욕심이 많죠? 환단의 후예 그 소설 준비 기간이 그럼 얼마나 걸리신 거죠? 자료 수집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집은 해도요, 다 읽고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 책 한 권에 한 줄로 들어가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읽는데 제가 소화하는 데도 시간이 가요. 예. 근데 몇 번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줄씩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쓰는 방법 자체가 그 등장인물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더 시간이 걸리죠. 93년에서 2009년 정도 되니까 한 5, 6년 그렇게 되고 실제 집필은 한 6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중간에 대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선생님 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기를 사셔가지고 오르는 구절 나오거든. 저 정종호 교수님한테 여쭈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문학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 김영태 회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서 왔다 가시면은 난 저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다. 마지막에도 나이 드신 때도 난 김영태 선생은 아까운 사람이다. 대학에 안 남고 딴 길로 나간 거, 돈 버는 걸로 나가는 게 돈을 얼마나 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아버지가 칭찬하신 수재 중에 수재. 또 일본말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일본에서